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또 오늘 하락이 나타났네요. 주변 증시 환경이 완전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이슈가 또 괜찮은 듯 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또 똑같은 이유가 반대로 해석되면서 하락 마감했어요. 미국 증시 역시 같은 맥락의 하락세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주변 국가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중요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 파란 선이 5일선인데요. 이 5일선을 지지하는 흐름, 그러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5일선이 아직 여유가 있는데도 코스닥 지수는 아래 꼬리 달고 또 올라오죠. 모두 1% 정도의 하락 마감인 거는 분명한데, 하지만 시장 내용은 또 괜찮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 하락, 하이닉스 3.5% 하락, LG 에너지솔루션 2% 하락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만큼 하락했는데 지수는 그보다 못 미치는 하락세를 보였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목별 장세가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같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는데, 그 부분 잠시 뒤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급에서는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6천억 가까이 매도, 코스닥 2,200억 매도, 선물 매도, 모두 매도죠. 근데 옵션의 변화는 그닥 없습니다. 기관, 얘네들은 항상 재뿌립니다. 이런 때 방어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개인이 오늘 대거 또 매수를 합니다. 거래소에서 9,900억, 코스닥에서 3,920억, 선물 3,000억 매수를 하면서 이제 돌려 세웠어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특히 이 부분이요. 최근 보름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서로 매수 흐름이 나오면서 주변 증시보다 강한 흐름, 그러면서 종목별 양세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종목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에 주안점을 보셔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특징주 HMM입니다. HMM. 오늘 나온 뉴스 보면은요. 러시아 노선 운행 중단 검토, HMM 8%대 상승. 이게 호재냐? 호재는 아니죠. 하지만 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세계 전반적인 흐름이 러시아 노선 중단 검토 여기에 돼 있죠. 그런데 해운임도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15% 가까이 상승을 합니다. 그 이외에 해운주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HMM 한번 보시죠. 장중에는 21%까지 급등합니다. 자, 어디까지 왔나 한번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1차 목표가 37,000원 권역 정도라고 제가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한 번에 빡 쳐 올리면서 목표가 1차적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달성 의미에서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37,000원에서 43,000원 요 정도 수준, 요 사이요. 요 사이가 상당 저항대라는 거, 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에서는 일단 물량을 덜어 놓고 조정 시에는 다시 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펜오션, 이 종목 역시 똑같죠? 제가 여기 선 그어 놨네요.
7,300원 수준이면 이 이상에서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라고 목표가 1차로 7,300원 수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왔습니다. 저 밑바닥부터 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한 달 동안의 흐름이죠. 여기서부터 생각하면은 4,700원이니까요. 7,200원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70%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나름 여태까지 수익률 게임 형식으로 종목이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을 보면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속에 해운임 상승 전망이에요. 최근에 해상 운임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흑해, 항만 폐쇄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 해운임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치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아직은 며칠간 조정은 보였지만 고공권대에 있다. 이런 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운주가 상승하다 보니 당연히 생각나는 게 뭐예요? 조선주죠. 대우조선해양. 지금 고공권대에서 지금 며칠째 횡보 상태에 있는데 요 윗부분에서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 그랬죠. 1차 목표가 여기라고 했고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 상승 좀 가능하지 않을까? 34,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요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현대 미포조선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요 83,000원의 정고점 돌파를 하면 9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는데 이익 실현 관점, 단기 접근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일단은 가장 센 종목으로 나오니까요. 이 종목 대장주로 보면서 함께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상승한 테마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철금속이라든가 아니면 철강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이렇게 안 좋은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국제강 같은 경우 2% 상승 마감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알미늄, 철광석 이런 원재적 가격이 급등세에 있어요. 어제도 급등했고요. 이 전쟁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런던 금속 거래소 LME 이거를 기억해서 LME 이거 상식적으로 알미늄 가격이 꽤 치솟았죠. 사상 최고치. 그리고 최근 한 주간 철강석 가격이 11% 상승. 그래서 중국 내수용 철강 열연 가격이 4.5% 상승.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얘기해서 관심주로 이미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그런 점에서 올라갔는데요. 철강주에서 일단 동국제강 흐름 좋습니다. 상승 추세. 중국이 이제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회가 시작하죠. 그러면 그 기대감에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코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의 대표 주자인 사마알미늄 오늘 장중에는 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듯 10%까지 급등했다가 약 5% 정도로 마무리는 지었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알미늄 가격 급등 한 번쯤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리고 2구 산업은 뭡니까? 구리 관련주죠. 구리 관련주 2구 산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일선 근처에서는 매수. 한 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비철금속에서 풍산이 역시 비철금속에서는 주도주 역할을 한다 그랬죠. 고점대를 넘어섭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번에는 이 고점을 돌파를 했단 말이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 J 콘텐트리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3.7% 정도 상승했는데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 제 콘텐츠 등 미디어주 상승. 이 뉴스인데 요 내용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리 내용 잠깐 보면은요. 영상 콘텐츠 전반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몇몇 종목이 올라갔는데요. 국내 드라마의 중국 방영.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왜 그러냐면 한알령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이 영상 콘텐츠 쪽에 영향을 줬었잖아요. 대중국 관련주 모두 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부각이 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요. 중국 3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거요. 중국의 넷플릭스 같은 거. 아이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3일 바로 어젯밤 오후 8시부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아시죠? 이 드라마 JTBC에서 한 거 이것을 방영을 시작했답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심의를 통해서 해당 드라마가 방영된 거는 최초라고 하네요. 그런 점에서 놓고 더군다나 심의를 신청해서 1개월 만에 통과됐대요. 그럼 한알령 해제감이 기대감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이런 형식에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부분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아, 예, 이 우리나라 OTT 관련해 가지고 급등했다가 조정을 줬다가 옆으로 횡보,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중심값 딱 갖다 놓고 끝납니다. 더군다나 전 고점대를 돌파를 했는데 갭으로 돌파를 해요. 1차적으로는 65,000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좀 길게 본다면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 중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주로 NEW 뉴 상승했고요. 그리고 A스토리 상승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하나의 테마로 보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맥락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좀 안 좋은 종목이 있어요. SK하이닉스가 3.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예, 오늘 새벽에 마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뉴스 오늘 나온 거 한번 보면은요. 외국인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 쓸어 담는 이유. 올 들어서 하이닉스는 1.7조 원 순매수. 삼성전자는 별로. 왜 그러냐면 메모리, 즉 반도체 쪽에 호재가 가장 반영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로 집중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뉴스, 하이닉스를 비롯한 부분에서는 괜찮은데요. 아, 어저께 되게 좋은 모습이었죠. 제가 보기에 이거 고점 오늘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도와줬네요. 하지만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25,000원 아래권역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IT에서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다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잠시 후에 이번 주 한 주 전체를 종합 정리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방송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은요. 종목별 수익률 게임 이제 시작했다. 이미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방송 또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특히 댓글이요. 댓글 많이 붙여주시길 바랄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